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불행은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두꺼운 지갑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가벼운 지갑보다는 낫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정말 싫어해요. 약간 가머니설 같은 거 있잖아요. 가머니설. 듣기에는 좋지만 별로 영양가 없는 말. 저는 오히려 이런 말을 좀, 듣기엔 기분 나쁘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말. 제가 그런 말을 좋아하죠. 그런 말을 잘하고. 그래서 약간 감성적인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좀 현실적인 분들이 들으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감성 섞인 이야기를 별로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제가 이제 썰방에서 푸는 이야기들은 현실에 필적한 얘기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여기 있는 사람 성인이잖아. 제 방송 보신 분들 죄다 성인이거든요. 평균 나이대가 30 중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모르는 나이도 아니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짬밥을 먹은 나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현실이 소중한지 알잖아요. 현실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러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나이지 않습니까? 예. 남녀할 거 없이. 근데 돈 얘기를 안 한다. 감성에 빠진다. 예, 문제 있는 거죠. 예. 사실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으면 감성에 허우적대면 안 돼. 근데 요즘에 감성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보통 그렇게 감성이 허우적대는 사람들 보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감성에 빠져 있는 거야. 예. 제가 살면서 느낀 그런 감성이 허우적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제대로 일을 안 해요.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소득이 적어요.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리고 멘탈이 안 좋아.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감성이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돈이 없다거나 뭔가 인생을 좀 대충 살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제대로 하는 게 없다거나. 여러분 열심히 살고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하고 있고 자기 인생에 뭔가 좀 프라이드가 있으면 제가 하는 말에 무조건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제가 싫어하는 그 감성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 돈보다 소중한 건 맞아. 너무 돈만 줬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돈 말고도 정말 소중한 것도 많다.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자수성가하신 분들,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는 분들, 자산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살면서 돈보다 소중한 거 많다. 너무 돈돈거리지 마라. 근데 이런 얘기를 보통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그 얘기를 해. 일종의 뭔가 좀 정치 승리라고 해야 되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의 삶의 대부분의 어떤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돈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예. 안타깝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사회적으로 뭔가 왜 성공하신 분들이 있죠. 뭐 직업적으로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돈으로 성공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중에 감성적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감성적인 사람들, 감성에 호적되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뭐 기업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불행이 일어난 사람들 중에 감성하고 1도 상관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이제 뭐 워렌 버핏, 그리고 지금 공인 되셨지만 스티브 잡스, 팀 쿡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성적이에요. 진짜 말도 안 돼 이성적이야. 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들 아닙니까? 제가 언급한 사람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정말 이성적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이 돈보다 소중한 거 많다.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 여러분? 그런 분들 자서전에 돈 말고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다.
돈만 줬지 마라. 이런 메시지 들어본 적 있어요?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고, 더 삶에 대해서 더 있잖아요. 열정적이고, 더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인간이 불치병이 걸리면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어떤 영역에서는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예. 여러분 나이 먹어서 있잖아요. 힘들게 사는 분들 보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나이 먹어서 노후대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뭐하나 자산 없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 행복해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죠. 길거리 노숙자 보면 행복합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죠. 왜냐, 누가 봐도 불안불안해 보이니까. 그분이 돈이 많아봐요. 길거리에서 박스 깔고 자겠냐고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주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일정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돈은. 우리가 뭐 저온집의 어떤 그런 이제 확실한 비해 보이는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 그런데 어느 정도 타협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좀 욕심이 큰 게 무조건 신축의 어떤 그런 뭐 입지가 좋은 데만 보니까 나머지 눈에 안 보이잖아. 사실 아파트는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어디 사든 간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뭐 한강 보인다 해도 한강 매일 볼 것 같아요. 바쁘면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아파트 살아도 여러분 베란다 근처 가지도 않는 사람 태반이잖아.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파트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본인 집 아파트 창문도 안 열잖아요 여러분. 귀찮으면 그냥 바로 그냥 침실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밥 먹고 바로 나가잖아. 이게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아니 아파트 인프라 많으면 뭐해. 아파트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 아파트 대부분 직장인이면 그냥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 세워놓고, 맞죠? 차 세워놓고 그리고 그냥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위로 가서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자고 끝입니다. 그 집에 나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차 몰고 다 오고. 그러면 내가 아파트 몇 년째 살고 있지만 그 아파트 상가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아무튼 저는 뭐 좀 그런 이상적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상적인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런 말이 나이 먹으니까 막상 현실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현실은 냉정하고 돈이 없으면 그만큼 행복을 추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멘탈이 망가집니다. 멘탈이. 왜냐?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돈과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그방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그만큼 행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사랑, 뭐 가족, 우정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다 돈이야 여러분.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모으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일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이 먹어서 여러 가지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돈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서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지만 늙어서 돈 없는 건 죄인보다 못하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건 그만큼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나이 먹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OECD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이 1등입니다. 1등. 부동 1등이죠. 일본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높죠. 일본도 노인 빈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야. 일본은 오히려 노인 복지가 좋은 나라죠. 노인 복지가.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 먹고 이제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40%. 이게 안 내려가요. 빈곤율이 안 내려가. 그분들도 이렇게 나이 먹어서 자신들이 힘들게 살 거라는 거 예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을 안 했겠죠. 자, 여기서 노인 빈곤율 기준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노인들의 이제 평균 소득이 있죠. 그 소득에서 중위값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아니라 65세 이하 노인만 이제 따로 분류해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소득이 있죠, 소득. 뭐 아마 일을 해서 버는 소득보다 아마 이제 그 연금 소득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은. 월세나 연금 소득 같은 거. 예. 그런 거 다 합산해가지고 거기서 중위값 50%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 보통 노인들은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연금을 많이 받지 못해요. 예. 국민연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평균 그 수령액이 한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0만 원. 국민연금도 제대로 가입 이제 안 돼가지고 얼마 받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령연금이나 주긴 한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저분들이 나이 먹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나이 먹어서 일자리를 그렇게 넉넉하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뭐냐면 점점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이 늘어나는 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노인 증가율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거의 최상급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도 노인 빈곤율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예.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건 그만큼 젊은 시절을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객관적인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한 게 태어날 수 있어.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지만 나이 먹고 가난한 거 문제 있는 거예요. 나이 먹고 가난한 거는. 왜냐? 그만큼 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은 많았습니다. 시간 많았죠. 근데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니까 나이 먹어서 어떻게 보면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늙어서 돈 없는 상황 만들면 안 돼. 늙어서 돈 없고 힘들게 사실 분들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 열심히 살지 않고 젊을 때 번 돈을 함부로 낭비하고 날리다 보니까 늙어서 개고생하실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는 얼마 안 됩니다. 젊음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지금 한국 사람들 보면 너무 젊을 때만 올인하는 분위기야. 그러면 나이 먹고 어떻게 보면 개고생길이 예정돼 있다는 거.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예정돼 있다는 거. 아무튼 여러분 직장 다니 버는 돈 함부로 쓰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나이 먹어서 쓸 돈이다. 나이 먹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